목숨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국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음식이 이끌어가는 인류의 역사인 것인데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악마의 창조물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 바로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2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두 팔, 다리, 피부의 27%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20조 원 정도 손실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대체육 사업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재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전 일석백조까지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bonjour.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 퀸타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음식인데요. 저는 이제 음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늘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젖어 있거든요. 음식이라는 것이. 음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은 음식이라는 것은 시대의 상징이자 이제 문화의 핵심이 되는 거죠. 명절 때 선물 세트로 많이 주고받는 통조림 햄. 그 시작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비롯된 거 알고 계세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 전쟁의 승리를 얻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통조림 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미래의 음식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진화는 이제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음식이 발전하면서 경제도 발전했고요. 사람이 목숨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국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음식이 이끌어가는 인류의 역사인 것인데 과거의 음식은 생존과 직결된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인류를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감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면서 감자는 등장하는데요. 근데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잉카 원주민들이 먹던 감자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때문에 감자가 스페인으로 전해진 건 시간이 한참 지난 1570년경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돌아갈 때 먹을 식량으로 감자를 실어 갔던 거죠. 당시 이제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남미의 원주민들이 주식으로 먹던 감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감자가 문둥병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영국 쪽에서는 돌기도 했었고요. 비호감 식품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이 감자를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흉년이 거듭되던 17세기 초반 아일랜드인들한테는 감자가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17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7년 전쟁 중인 18세기 중반에 감자가 주요 식량으로 거듭났어요. 그 후에도 이제 감자는 18세기, 19세기 배고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1등 공신이 된 거죠. 악마의 열매 감자가 인류를 구했다면 악마의 창조물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 바로 경제를 일으켰어.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탕을 자본주의의 경제를 일으킨 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시작은 대서양 주변에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유럽인들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대서양 교류권 자본주의 경제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 경제 성장의 중심은 바로 설탕이었어요. 특히 이제 사탕수수로 대규모로 이제 대배되기 시작하면서 설탕은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좀 변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이제 18세기에 유럽의 커피 또 막 홍차 마시기 시작하면서 설탕도 소비 많이 이제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설탕은 큰 부를 가져온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생산은 모두 그렇죠. 저희가 아는 그 역사적인 흑인 노예로 네. 이제 차지했었습니다. 사탕수수는 이제 기후만 마시면 시기에 상관없이 자라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숙성되기 때문에 농장주는 작물 심는 시기를 바꿔가면 연속으로 사탕수수를 수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탕수수는 배어나면 급속하게 이 당수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은 노동력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 스페인의 약탈과 그들을 옮긴 천연두 파상품 그런 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병들 때문에 원주민들이 급격히 사라졌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농장 경영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본격화 된 이제 노예 무역은 300년 동안 이제 거의 유지됐다고 보는데요.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들은 무덥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새벽 3시부터 하루 17시간씩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에 시달렸고, 그래서 이제 노예들의 피가 배어 있지 않은 설탕이 없다라는 말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악마의 창조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지금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음식의 발달사를 이제 보자면은 음식 산업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 산업화는 이제 기초는 그 전쟁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795년에 나폴레옹이 전쟁 중인 군인의 전투 식량 보급을 위해서 식량 기술자들에게 어떤 광고를 냈어요. 식량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라는 공고를 내고, 그 이후에 제과점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이 유리병을 살균해서 살균 상태에서 음식을 담고 코르크로 막아서 유통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낸 거죠. 문제는 이 유리는 깨지죠. 잘 깨지죠. 너무 잘 깨져서 얼마 후에 영국에서 이제 깨지는 유리병 대신에 커피나 홍차를 보관하는 용기에 식품을 넣고 납으로 땜질을 하는 캔 형태의 통조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은 템스강 인근 버몬드 지구에서 통조림 제조 공장을 세워서 군 식량에 활용을 한 다음에 5년 정도 지나서 워털루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붙어서 영국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그 전쟁이 이제 최후의 전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음식의 큰 혁명이었고 음식 산업화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줄리앙 씨도 아시겠지만은 음식의 산업화하면은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뭐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이제 인조 비료까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많은 양의 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바나나 같은 과일도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냈고요. 밀, 옥수수, 벼 품종 개량 굉장히 많이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생산성이 높은 정보밀을 개발했는데 기존의 쌀보다 자그마치 40%나 높아진 생산량을 보였어요.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학 품종인 멕시코 밀을 육성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한 미국의 노먼 볼러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공장식 축산업도 시작됐는데요. 특히 영국은 생산성 증진 신기술 적용 농장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식품 가공, 대량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재까지 꾸준히 발달하면서 가공식품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는 옛말이 되었죠. 음식의 산업화 이후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계란 소비량이 1970년에 비해서 3.5배 늘어났고요. 육류 소비량은 80년에 비해서 5배가 늘었고 우유 소비량 80배가 증가했습니다. 80배요? 네. 와. 그런데 득이 있다면 실이 생기는 것처럼 풍족한 식량이 비만, 콜레스테롤, 당뇨 같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30대 남자의 비만율 증가가 10년 사이에 1.5배 증가했고요. 당뇨병 환자 240만에서 300만으로 증가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식 넘치다 보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고 해요. 식량 자원 가치로 따지면 연간 20조 원 정도 손실된다고 봐요. 20조 원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또 비용 들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바로 8천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20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네. 80천억이 또 들어요? 추가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비용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산업화가 생긴 배도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 바로 환경에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줄리앙 씨도 관심 많은 환경의 문제. 네. 잘 먹게 되면서 가장 많이 변한 음식 문화는 바로 이제 육식 위주 습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육식 위주의 습관으로 인한 이제 기후 변화는 엄청난다고 하는데 환경 생각하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 열대우림. 산림, 네, 열대우림 이제 지켜야 되는데 32년 만에 브라질의 산림 11% 정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다 이제 거의 축산업으로 본다고 하고요. 너무 심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나무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불 태워가지고 쓰는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불 태워가지고 그 또 온실가스 생기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많은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배설하는 온실가스 수도 어마어마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IPCC에서 냈던 연구를 보면 이제 약 그 온실가스의 21%에서 37%가 축산업으로 인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온실가스 하면 바로 뭐 들어오세요? 뭐 자동차. 매연 뭐 이런 거. 그렇죠. 떠오르실 텐데 근데 사실상 온실가스의 꽤 상당한 부분이 축산업으로 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교통들을 합쳐도 비행기, 자동차, 배 다 합쳐도 더 큰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는 비건이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보다 더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굉장한 이제 온실가스 많이 배출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는 게 바로 이제 소고기인데 왜냐면 이제 소들은 이제 메탄가스 배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안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테리아들이 이제 메탄가스 만들게 됐는데. 근데 그 메탄가스는 일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가스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환경상 간다면 소고기만 좀 줄여도 큰 영향 미칠 수 있어요. 또 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그래 알겠어요. 뭐 사료 때문에 산이 파괴가 아마존에 되고. 뭐 이런 거 되고 아니면 뭐 온실가스 배출된 거 알겠지만 물이라고 하면 물이랑 무슨 관련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소고기 1kg 얻기 위해서 15,000리터의 물과 25kg의 곡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축용 사료로 사용된 풀과 곡식 기르기 위해서 매년 128조 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 사용하는 거죠. 이 비교하자면 감자 1kg 생산에 필요한 물은 겨우 이제 287리터고요. 토마토 1kg 생산 필요한 물은 180리터. 그러니까 차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농축산업 전체 담수 사용량의 7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육류의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소고기 400g 먹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샤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6개월 샤워를 안 할 수는 없잖아. 네,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소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자동차에 15,000리터를 기름 넣고 1km밖에 못 달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뭐 듣고 보니 그러네. 네. 그렇구나. 고기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군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건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고기 맛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비건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육식 위주의 생활에서는 역시 건강 이슈도 있죠. 그죠. 포화지방 있고요. 이제 콜레스테롤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운 오기, 발암물질 나온다고 하잖아요.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문제들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이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있는 거죠. 비교해 보면은 닭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35%에서 55%로 증가했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54%로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슈퍼박테리아. 네,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있죠. 기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여성이 이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2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두 팔, 다리, 피부의 27%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사망자를 70만 명이나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항생제 내성률과 슈퍼박테리아의 감염 위험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나왔다고 해요. 또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 바로 동물복지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유하면 푸른 들판에 풀을 뜯어먹는 이제 행복한 소 정도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푸른 밭에서 이제 자라는 소가 거의 없죠.
현실은 강제 임신 그리고 착취 연속 또 갓 난 송아지를 이제 모유의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어미로서부터 바로 본이 돼요. 암컷이면 엄미 소유명 바로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수컷이면 고기가 되는 거죠. 닭 같은 경우는 닭의 수명이 거의 13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군량식 이제 밀집 축사에서 기르지는 닭들은 수평 안에는 동물성 사료로 바로 도살됩니다. 그리고 암컷은 이제 고기가 되는 닭을 이제 평균 원래 한 달 이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14년까지 살 수 있는 닭은 35일 만에 도축되는 거죠. 아 진짜 산업이구나. 네, 진짜 산업이죠. 산란계는 이제 A4 용지 반 정도 사이즈의 케이지에서 평생 사육되는데 낮은 면역은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와 표지로한 시달리게 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달걀들은 과연 건강할까? 이래서 좀 의문 들긴 합니다. 확실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대체육 사업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육하면 과거에는 이제 비건 식품,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특수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식의 이미지가 이제 생기면서 재평가되고 있죠. 자신의 소비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는 걸 즐기는 MZ 세대들이 친환경 가치 소비에 공감하면서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업계에 에코, ESG 경영 바람이 이제 불기 때문에 대체육 시장도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축산업이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대체육이 친환경 식자재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2013년도에 방송하던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요. 네네. 비건 메뉴를 요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은데 형이 하셨다고요?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근데 그 당시 2013년, 12년도가 유럽에서 아시겠지만은 비건 붐이 불던 시기예요. 막 시작했을 때죠. 네, 그때 한창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이 있었고 이 부분은 있는 거죠. 비건으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메뉴 테스트를 할 때 같이 일하던 셰프들이 맛이 너무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유를 이용을 하고 뭐 컬리플라워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비건에 100% 맞춰서 했었는데. 다행히도 식당을 찾으신 분들은 철학에 공감도 하고 맛도 있다고 뭐 얘기했던 후기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비건식도 점점 맛이 좋아지면서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먹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음식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커피 프랜차이즈들에서 뭐 우유 대신에 오트 밀크 네네.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와인 쪽에서도 비건 와인 있는 거 아세요? 아, 그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와인을 이제 여과하는 과정에서 생선에서 나온 것들 아니면 달걀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절대 하지 않는 내추럴 와인, 비건 와인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건들도 와인의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다시 마실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줄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대체 식품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대체육들은 튀기거나 양념하면 고기와 거의 똑같다고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스테이크 질감이라거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만들 수는 없다고 아직 대체육으로 생각을 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다지거나 조리되거나 그러면 거의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최근에 베러미트 제가 이제 먹어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건 되고 나서 1년 동안 안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샌드위치다가 해서 먹으면 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비건 제품 들어갔다는 것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비건 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엄마 해줬던 요리라거나 막 이런 것들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었으니까. 네, 뭐 벨기에에서 미트볼 요리가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예즈식 미트볼. 블렛. 아니면 뭐 우리 형 했던 라구 파스타라거나 그런 거는 못 먹었는데 요새는 이제 대체육으로 활용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와 옛날 그 생각 떠오르면서 그 맛이 나요? 그 맛이 나고 아 이제는 비건할 수 있겠다라는 결심 포인트 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좀 비건 포기할 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 근데 엄마의 블렛 아는 맛이 무서운 거라. 맞아요. 근데 대체육으로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 이제는 확실히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체 제품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점점 너무 맛있어져가지고 아니 저도 이거에서 먹어봤는데 네. 솔직히 좀 편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기 전에. 완전 있었죠. 비건 제품들은 왠지 맛없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인데 아 이거 먹어보고 약간 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경쟁으로 안 봤었다면 이제는 식물성 고기 맛 경쟁 제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데 요리한 사람으로서 대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계속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선입견이라는 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한 식물성 달걀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로 계란 요리를 했었는데 주위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고 비건식 쿠킹 클래스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정말 100개 중에 하나 했다면은 지금은 뭐 그래도 10개까지 올라온다? 느낌이에요. 네,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새 비건 버터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 마가린이거든요. 식물성 기름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고체화 만들어서 버터를 대용했던 건데 지금은 비건들을 위한 제품이기도 하지만은 버터와는 또 다른 제품으로 대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 좀 맛도 다르고 하니까. 비건 초콜릿도 요새 많아져요. 사실은 예전에 초콜릿을 사다 보면 뒤에 보면은 초콜릿 가공품이나 준 초콜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약간 원자재 값을 줄이기 위한 뭐 방편이기도 했었는데 그 기본적인 레시피는 이제 비건 초콜릿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 식품들이 다양해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게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이제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시장 커지는 거 너무 응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공장식 축산업에서 들어가는 뭐 정부 지원 엄청나잖아요. 미국 고기 되게 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보다 햄버거 쌀 정도이기도 해요. 네, 막 $1 버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정부에서 들어가는 지원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지원금 없다면 익숙한 그 브랜드 있잖아요. 3배가 비싸야 됩니다. 네네. 근데 프랜차이즈점 버거를 3배로 산다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아마도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가 조금이라도 대체 시장을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 진짜 터닝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 생산을 놓고 비교하면 같은 양의 고기 생산하는데 대체육 땅은 1%, 물 4%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온실가스 방출도 없고 이 열대우림 파괴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뭐 슈퍼박테리아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 일석백조까지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백조. 네, 백조 조금 과하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요리를 하고 비건이 아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플란트 베이스 레시피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재미들이 좀 사라진다는 게 살짝 아쉬운 거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나 달걀 같은 거 쓰지 못하면은 질감이나 재료의 물성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즐거움은 소고기의 맛이거든요. 소고기의 다양한 품종, 그다음에 원산지, 아니면 어떻게 길렀느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져요. 뭐 옥수수를 먹고 자란 미국소, 풀을 먹고 자란 호주소, 여물을 먹고 자란 한국소, 이 소고기의 맛들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 즐거움을 대체육이 채워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대체육이 고기 특유의 맛과 질감을 비슷하게 느끼게 해주면서 맛있는 또 다른 음식으로서 자리 잡는 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맛있으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건한 사람들이 어떤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물어볼 때 있거든요. 비건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이제 고기 맛을 싫어서 비건 된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환경까지 생각하고 맛까지 있고 그리고 고기 맛하고 똑같은 거 나한테 준다면 저는 언제나 너무 환영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베러미트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맛하고 똑같다는 것보다도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대체육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면 제품 자체로 맛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뭐 하든 뭐 밥을 뭐 곁들여서 먹든 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육을 이제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직접 제 경험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편견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 하나 혹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그럼요. 뭐 요리하시니까. 네네. 아니 비건빵 요새 나오잖아요. 비건빵에다가 채소랑 같이 껴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기존의 모르타델라 샌드위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트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머니 만든. 그런 소스만 곁들이면은 충분히 그런 유럽의 가정식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그 깡통에 먹을 때 부대찌개에서 먹으면 맛있겠더라고. 콩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대찌개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쵸. 부대찌개 못 먹는구나. 네. 햄이랑 소시지가 들어가니까. 끝나고 챙기고 제 집에서. 진짜. 이제 부대찌개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좀 플로깅 되게 자주 하거든요. 네네.
근데 표긴 끝나고 또 지구를 위한 비건 식사, 플랜트 베이스 식사 네, 많이 네. 하는데 앞으로 또 베르미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네요. 자, 오늘 우리 베러미트 앞에 두고 네.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이제 또 역사로 두고 또 가공식품의 역사도 다 듣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식도 진화해가는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베르미트도 지금 새로운 챕터의 첫 페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느끼는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비건이나 대체육 이런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인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맛적인 면이 굉장히 올라왔다. 이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편견을 갖고 제약을 두고 멀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베르미트에서 말하는 모토가 솔직히 저랑 너무 와닿거든요. 인류 건강, 동물 복지, 지구 환경에 같이 두고 있어요. 또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베터 라이프 소사이티 캠페인 중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사 먹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육과 다양한 대체 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맛을 보러 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